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수입 보고 하시는 거 아직도 많이 혼돈스러우신 것 같아서요. 제가 요거 수입별로 간단하게 어떻게 설티파이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융자, 부동산, 정수기,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요. 케이스가 클로즈 되어야만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100% 커미션이고요. 이런 분들 수입 보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그거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Certify for Benefit 클릭을 하면은요. 1번부터 6번 퀘션은 다 똑같아요. 자영업자분이나 아니면 W2 받는 분이나 그래서 요거 계속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1번은 no, 2번은 no, 3번은 yes라고 답하시는 게 좋고요. 4번 no, 5번은 온라인 스쿨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yes라고 그래서 그 정보 적으시면 돼요. 풀타임 학생들 있죠? 온라인으로. 근데 수업 듣거나 무슨 트레이닝 스쿨 다니지 않는 분들은 여기 그냥 no. 6번, 요걸 제가 타깃으로 할게요. 6번에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발생되면 yes. 제가 말씀드렸죠? PPP로 급여를 지급해도 그거는 PPP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페이롤로 받았냐 안 받았냐. 그죠? 그래서 여기에 yes. 여기 1번은 Did you work this week? 이렇게 묻거든요. 거기 하고 있고 2번은 Did you receive any other type of income?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yes예요. 그런데 PPP도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급여로 지급이 되면 그것도 yes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no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대신 두 번째는 여기에 yes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회사 직원이라 이 직원이 급여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지금 오픈을 해야 되는 시기까지 그 직원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 급여를 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거를 그냥 일반 레귤러 어닝이 아니고 두 번째를 클릭하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 1번만 제가 맞춰서 드릴게요. 그래서 1번은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죠? 그러면 여기 레귤러 어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커미션으로 받기는 하지만 매주 내가 커미션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아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이렇게 적립돼서 계속 페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그냥 레귤러 어닝으로 하시고 셀렉트 하시는 거는 커미션이라고 하시면 돼요. 보통 다른 분들은 그냥 레귤러 어닝으로 하시면 되고요. W타 하시는 분들은 이 인플로이어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직장을 새로 옮겨가지고 다니면서도 수입이 적어서 계속 UI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 인플로이어가 아니잖아요. 일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새로운 인플로이어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뭐 한 달, 최소 한 달 뒤에 아니면 3개월 뒤에 페이롤 리포트를 해야만이 그 직원이 나의 정보를 EDD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밑에 employer not listed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마크해 갖고 next로 넘어가시면은요. 요렇게 employer의 state ID 넘버를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그 EDD에 pay 보고를 하는 그 ID 번호가 있거든요. 텍스 ID 번호 같이 그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용주의 정보를 다 적고 여러분이 언제 수입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도 적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똑같은 인플로이어면 바로 전 화면처럼 그냥 인플로이어 뜨는 거를 클릭해서 계속 보고 하시면 돼요. 고용주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일한 날짜는 항상 위클리로 그 전 9월 26일 날 마감이면 뭐 9월 25일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좋아요. 계속 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줄어든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계속 인컴이 없는 분들은 아주 쉽잖아요. 그죠? 예전에 마지막 일한 날짜를 계속 적으시면 되고 이거는 수입이 발생되는 분만 제가 시뮬레이션 해요. 그래서 W2 받는 분들은 W2에 나오는 실제 일한 시간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실제 금액. 근데 여기 총 그로스 금액이에요. 세금 떼기 전에 제일 많은 금액, 그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1000불 이상 되는 분들은 그냥 999.99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걸 매주 하셔야 돼요. 요 샘플대로 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두 번째, 요걸 마크하시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이 EDD 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마크하시면 안 돼요.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자영업자분들 넷인컴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EDD는 UI 텍스를 내지 않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맷 자체가 옛날 UI 텍스를 내는 W2에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자꾸 헷갈리셔서 물어보시는데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에 포커스를 전혀 맞추지 마세요.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경비를 모두 공제한 나머지 넷 인컴에서 역으로 시간을 계산하시면 돼요. 가령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오픈을 20시간을 했든 40시간을 했든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넷 인컴이 얼마 났냐에 따라서 미니멈 웨이지로 그냥 나눠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넷 인컴이 100불이 났다. 그러면 넷 인컴 100불에서 미니멈 웨이지를 나눠서 그 시간을 넣으세요. 5시간이 되든 6시간이 되든. 그러니까 이거는 셀프 인플로이어는요. 넷 인컴을 넣어야 돼요. 여기 그로스라고 글씨 써 있는 것도 예전 포맷에 맞춰진 거니까 그냥 넷 인컴 넣으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막 실수해가지고 4주씩 못 받아가지고 어필하느라고 애 많이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W2처럼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수입을 맞춰서 역으로 시간을 계산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인컴이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난 경우 여기에 수입을 0으로 하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 수입이 있다, 일을 했다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를 넣으세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1. 근데 만약에 일이 에러가 난다 그러면 그냥 미니멈 웨이지 12불이든지 15불이든지 그렇게 놓고 시간을 1시간을 넣으시면 돼요. 요거 지금 파란 박스에 있는 거 그거 지금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오픈하는 시간으로 만약에 입력을 하면요. EDD가 볼 때는 그 시간에 미니멈 웨이지를 자동으로 곱하는 계산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액세시브 어닝으로 수당이 안 나와요. 실제로 내가 10불밖에 못 벌었다고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거 실수 없이 잘 하시면 돼요. W2든 1099이든 커미션으로 100% 수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급여가 없이.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융자 하시는 분들, 뭐 정수기 세일즈 하시는 분들, 보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메이저 보험회사에서는 커미션 100%라고 하더라도 W2로 페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W2나 1099 둘 다 해당되고요. 100% 커미션 있는 분들은 이 1번은 노예요. 그래서 2번에 yes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입 보고를 하시는데 언제 수입 보고를 하느냐? 수입이 들어온 주에만 한 주로 보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만약에 케이스를 클로징 해가지고 만불의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보고하느냐? 소득이 있었던 만불을 그 주에만 보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99.99로. 그래서 그 주는 액세시브 어닝으로 수당을 못 받고 그 다음 주는 또 받으실 수 있어요. 정수기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험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본인이 케이스를 클로즈 해야만이 얼마를 버는지 아는 분들이 있고요. 일부 보험 그 에이전트 분들은 그 오랫동안 판매됐던 그 상품들에 대해서 매달 이렇게 적립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번 레귤러 어닝으로 해서 매주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화면 멈춰서 한번 보세요. 1번과 2번 케이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이나 융자, 정수기 세일즈 하시는 분처럼 100% 커미션 받고 클로징 돼서 돈을 받을 때까지 본인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요 넘버 2에만 예스를 하셔서 보고하시면 되고 넘버 2에 예스를 하면은 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인컴 타입은요. 인센티브 페이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왜 PPP나 아니면 급여 같은 거 일 안 했는데도 줘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받는 케이스들이. 그런 분들은 그냥 wage continuation pay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커미션 받는 분들이 자꾸 물어보셔서 요거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일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1번이 아니고 두 번째 other income으로 하고 인컴 타입을 wage continuation pay로 하고 그리고 커미션으로 이제 케이스 클로즈 될 때마다 내가 얼마인지를 아는 경우 뭐 수수료가 얼마가 빠질지 뭐 다른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는 순간 정확하게 아는 분들
그 전에 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는 분들은 또 달라요. 이거는 그냥 W2 보고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하시고, 근데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샘플처럼 하시되, 클릭은 뭐냐? 인센티브 페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타임만 하시면 돼요. 한 주만. 그리고 그 나머지 주는 또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고, 또 케이스가 클로징해서 수입이 발생되면 그 주에 또다시 이런 방법으로 그 한 주만 보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을 멈춰서 이 두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매주 내 커미션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은 매주 수입이 있다고 보고 하셔야 되고요. 케이스가 클로즈 되고 돈을 받을 때만이 내가 얼마인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매주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그 주에 한 번만 보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고 수입이 1000불 이상인 경우 있죠? 1000불이든 2000불이든 뭐 5000불이든 만불이든 그런 분들은 999.99로만 그냥 보고하시면 돼요. 더 이상 금액을 넣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주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